네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슈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족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뭔가요? 공동체는 1차, 2차, 3차 집단으로 나뉘어지는데 혈연으로 맺어진 1차 집단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1차, 2차, 3차 집단의 분류 기준은 인간적인 친밀도에 따라 나눠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인간관계가 돈독하고 친밀한 것이 1차 가족 공동체이죠.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 구성원 간의 친밀도나 유대감이 매우 높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가족 공동체를 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크기에 따라 나눌 수 있고요. 둘째, 부모 양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제력에 의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크기로 나누면 대가족, 소가족 이렇게 나뉘고요. 소가족은 이제 핵가족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 양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누면 부모 양친이 모두 있는 일반적인 가정, 부모 둘 중 하나만 있는 가정, 부모 둘 다 모두 없는 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 둘 중 한 사람이 없는 가정, 모두 없는 가정.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개를 뭐라 그래요? 결손 가정이라고 합니다. 결손 가정. 그렇죠? 부모님 둘 중 하나만 있는 가정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사망한 경우, 그다음에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그다음 미혼모인 경우, 그다음에 사유리처럼 비혼모인 경우죠. 그것이 이제 부모가 둘 중에 한 사람만 있는 경우죠. 그 부모님이 모두 없는 가정도 있죠. 근데 이럴 때는 보통 입양을 가거나 고아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친척이 거두어서 키워주거나 소년 소녀 가정이 있죠. 그렇죠? 경제력에 의해 나누면은 부유층 가정, 중산층 가정, 빈곤층 가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론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실전 케이스 문제 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궐선거 전에 서울시, 부산시 시장이 민주당 소속 박원순, 오거돈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편 가족 정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년 쉐어하우스 동고동락 조성 사업입니다. 근데 이 가족 정책 어땠어요? 둘 다 서울시,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이 가족 정책이 실패했죠. 근데 실패는 예견된 된 거죠. 왜 그래요? 그 청년 쉐어하우스 동고동락 조성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청년하고 나홀로 어르신하고 그 사람을 한 집에다가 이제 주택이 이제 있다면은 뭐 방이 세 개다 이러면 어때요? 한 집에다가 몰아넣는 거죠. 몰아넣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가족이 되겠어요? 관악구에 사는 어떤 어르신이 있어. 나이 80 먹은 노인네가 있어. 노인네랑 원주에서 이제 서울로 대학에 들어가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이 있어. 대전에서 올라온 학생이 있어. 이 셋이 같이 살아내는 거야.
가족이 되겠어요?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혈연으로 맺어지고 굉장히 유대감이나 친밀도가 강한 집단이 가족인데, 전혀 남남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쉐어하우스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 세 사람을 한 주택에다가 집어넣고서 가족처럼 살으려는 거예요. 그런 걸 추진했더라고요. 이제 그 가족 공동체의 특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추진한 정책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가족의 크기에 의한 분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가족과 소가족, 핵가족이죠. 근데 대가족의 장점이 있고 핵가족의 장점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대가족의 장점은 뭐예요? 이제 할아버지 있고 큰아버지 있고 둘째 큰아버지 있고 우리 아버지 있고 우리 삼촌 있고 나 있고 사촌 형 있고 사촌 동생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대가족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할아버지를 장남이 모신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나 자식 그다음에 손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가족에서 이제 뭐 추석이나 명절 때는 또 모이잖아요. 그럼 그게 대가족이잖아요. 대가족 형태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소가족 형태가 있고, 대가족 형태가 좋은 게 뭐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구성원들이 많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만약에 그 사이가 유대감이 강하고 결속력이 강하고 서로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끼리 화목해, 그리고 정이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가족 구성원 중에서 간혹 이제 처지가 열악하거나 좀 상황이 안 좋은 구성원이 있으면은 케어해 주잖아요. 케어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가족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큰아버지가 잘 살아. 잘 살고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했어. 회사채도 있어. 그러면 어때요? 사업채도 있고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래죠. 뭐라 그래요? 그 막내 놈 애가 손주가 취직도 못하고 전문대 나와서 취직도 못하고 맨날 집에서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얘 좀 이렇게 좀 해봐라 이러죠. 큰아들 보고. 그러면 이제 큰아버지가 어때요? 조카를 야 니 그렇게 맨날 빈둥빈둥 놀지 말고 우리 회사 와서 일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사에 내가 잘 소개시켜 줄 테니까 거기 가서 일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가족 공동체가 대가족일 때는 구성원들하고 서로 이게 그 뭐랄까 결속력이 강하고 친밀하고 이러면 정이 있고 이러면은 그렇게 해준다고. 그게 장점이야 대가족일 때. 이제 구성원들 상호간에 서로가 이제 화합하고 화목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가족 공동체일 때는 어때요? 그러면은 안 해주죠. 그렇죠. 근데 어느샌가 우리 사회는 웃기는 게 뭐냐면은 그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미풍양속이었는데 그것을 굉장히 금기시하거나 악덕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절날 모이면 뭐 어때요? 모이면은 금기시하는 질문이 있대. 너 왜 장가 안 갔냐? 왜 결혼 안 하느냐? 너 왜 취직 안 했느냐? 그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가족 공동체에서 그런 걸 안 물어보면 어떡해요? 관심을 아예 갖지 말라는 건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더라고요.
뭐 기자나 방송인들 나와서 그따구로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죠. 공동체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라는 거. 공동체라는 건 그 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애정을 쏟는 게 그게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말래. 그건 참 희한하죠. 우린 전통적으로 그게 그렇게 그런 그 미풍양속이 이어져 내려왔다고. 근데 그거를 금기시하고 악덕으로 취급하더라고요, 요즘은.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공동체는요, 그 구성원에게 비빌 언덕이에요. 비빌 언덕이라고.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쟤는 백을 써가지고 우리 회사 들어왔다 막 그러잖아요. 그 백그라운드가 뭔지 아세요? 그게 공동체가 그 자기한테 속해 있는 구성원을 케어해 주는 거거든. 공동체는 그 구성원의 백그라운드예요. 비빌 언덕이라고. 근데 백그라운드 백 썼다 뭐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게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데 좋은 말로 하면은 버팀목이라는 거예요. 버팀목. 네가 지금 처지가 힘들어져서 취직도 못하고 있어서 그럼 이 공동체가 나서서 얘를 취직시켜 주려고 해법을 찾고 또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얘를 어떻게든 친구한테 소개시키든 뭐한테 추천을 하든 해가지고서 얘를 좀 인간 구실하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백그라운드고 좋게 얘기하면은 버팀목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사회 안전망이라고. 가족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 안전망이라고. 근데 그게 왜 가능한 거예요? 왜 가능하고 왜 그러냐면은 가족 공동체는 혈연으로 맺어져 가지고 굉장히 인간적인 유대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대포 미사일 쏘고 그래요. 그때 우리는 정부는 뭘 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나 가자 지구에 우리 교민들이 혹시나 피해 입은 거 없나 그거 조사하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 케어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갔다가 필리핀에 갔다가 옥살이를 하게 됐어. 그러면 누구를 찾아요? 대사관을 찾죠. 왜 찾는 거예요? 대사관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안 좋은 일 겪으면 우리 백그라운드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공동체는요, 이 구성원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백그라운드가 되어주고, 사회 안전망이 되어줘야 돼. 이제 구성원이 공동체 덕을 보고, 공동체 얘 케어해주면 또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내가 백순대 큰아버지가 나를 소개시켜줘가지고선 나 취직을 시켜주고, 저기한테 등록금도 내주고, 또 뭐, 방도 하나 얻어주고 그랬어. 그럼 내가 큰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고맙게 생각하지.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지. 그게 삶의 질이 높고 굉장히 그 좋은 공동체라고. 그렇죠?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뭘 제일 먼저 봐요? 생존자 명단, 사망자 명단에 내 아들이 있는지 그것부터 제일 내 아들부터 찾잖아요. 왜 그래요? 내 아들이 내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이 가족 구성원이니까. 이웃 사람 아들 먼저 찾아요? 내 아들 먼저 찾지. 왜 그런 거예요? 내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 나한테 제일 가깝잖아.
옆집에 갑돌이 아들보다 내 아들이 더 가깝잖아. 그래서 먼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선 제일 먼저 찾는 게 일본 대사관을 찾지 않잖아. 한국 대사관을 찾잖아. 그렇잖아요. 공동체는 구성원 한 사람에게 백그라운드가 돼줘야 된다고. 그게 굉장히 좋은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버팀목이 돼주고 사회 안전망이 돼주고 그 구성원이 대가족이면은요 그 사회 안전망이 핵가족보다 나아. 서로 간에 우애가 있고 서로가 유대감이 강하고 결속력이 강하면 그렇죠. 그런 공동체를 좀 만들면 좋죠.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을 해서 성공했다면 어떻게 해요? 자식놈한테 재산 물려주면서 물려주고 또 거기 손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아들의 아들 또 뭐 막내 놈의 아들 뭐 이렇게 손주들이 있다고. 손주들도 이렇게 보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똑같은 손주들이잖아. 근데 거기에서 손주 중에 한 놈이 빌빌거리면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아들 불러가지고 야, 네 조카 좀 챙겨라. 저 손주의 놈 좀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회 안전망이야. 그리고 얘가 좀 이거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죠. 아픈 손가락이 빌빌거리고 인간구실을 못해. 그럼 큰아버지가 나서서 인간구실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사회 안전망이 되니까. 그래서 가족 공동체는요 더치페이 문화가 없죠. 그렇죠? 어떤 문화가 있어요?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있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뭐 하고 그렇죠. 대가족은 그런데 이제 핵가족은 어때요? 그 사회 안전망이나 공동체에서 버팀목으로 역할하고 백그라운드로 그 하는 것이 좀 약하죠. 여기 대가족보다는. 근데 좋은 점은 뭐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큰아버지 눈치도 봐야 되고 누구 눈치도 봐야 되고 좀 내가 활동하는데 좀 부자연스럽다는 거. 왜냐면 관심을 가지는데 내가 자유롭게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놀고 오고 싶은데 또 그런데 가다 걸리면 또 큰아버지한테 혼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약간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형태를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냐면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으로 되는데 핵가족으로 지내면서 명절날 모이는 형태죠. 그래서 핵가족이 대가족에 잠깐 그 모임에 참가했다가 이 공동체에 참가했다가 또 이제 집에 오고 이런 겁니다. 그렇죠? 대가족이었다 핵가족이었다 대가족. 명절 때는 대가족이고 대가족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제 평상시에는 핵가족으로 사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유대감이 강하면 어때요? 뭐 자주 연락하고 그렇죠. 시아버지가 잘 살아 부자야. 그러면은 분가에서 나와서 핵가족을 이루고 살아. 그래도 시아버지한테 좀 어? 도움을 받고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자주 연락하고 인사하고 그러죠. 야,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그래서 하면 친하면 시아버지가 또 이거 도와주죠. 그래서 이번 뭐 좀 힘들다 그러면 그럼 좀 도와주마 이러면 그런 걸 가장 우리는 좋은 공동체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좋은 공동체. 아니 서로 남남하고 더치페이 하는 게 좋은 가족 공동체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렇죠? 여러분 백그라운드라는 백 썼다 이랬는데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굉장히 요즘 되게 부정적으로 하죠. 뭐 공정과 관련해서. 근데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버팀목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우리 사회 통념상 넘어야 할 선을 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공동체가 백그라운드 내주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인지상정이야. 맞죠? 아버지가 내가 취직도 못하고 아는데 아무것도 도와주질 않아. 그러면 아버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섭섭한 마음 느끼고, 그래서 내 이 가족 공동체에서 별로 이렇게 함께하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럼 화목하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관심 가져주고 명절 때 야 니는 요번에 어떻게 됐냐? 대학 시험 봤는데 떨어졌냐? 왜 떨어졌냐? 뭐 이러면서 좀 도와주고 또 생각해보고 붙었다며? 등록금은 준비됐냐? 이러면 여기 좀 힘든데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여행해서 곤란한 닥치면은 여기서 버팀목이 비빌 언덕이 되어줘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그렇죠. 근데 그 박원순 오거돈 시장이 추진했던 청년 쉐어하우스 동고동락 조성 사업이 왜 실패한 거예요? 전혀 남남을 어떤 집에다가 몰아놓고선 가족처럼 지내라면 그게 되겠어요? 1차 집단이 아닌데. 그 할아버지 어르신이 있었죠. 그 관악구에 사는 어르신이 원주에 올라온 학생하고 대전에 올라온 학생하고 만났어. 그럼 혈연 1차 집단에 끈끈한 정이 생기겠어요? 오히려 불편해하지. 불편해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 집단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이런 그 가족 정책을 추진하더라고요.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참담한 실패로 끝났잖아요. 참담한 실패로. 그렇죠? 케이스 문제 하나 풀어봤는데 이제 케이스 이 가족 공동체에 관해서 케이스 문제가 여러 개 있죠. 근데 이제 첫 번째 케이스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왜 민주당이 시행했던 추진했던 가족 정책이 왜 실패하게 됐는지. 답은 뭐다? 1차 집단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이해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민주당의 사람들은 좀 뭐랄까 굉장히 이상주의다. 좋게 얘기하면 이상주의고 좀 안 좋게 해서 망상적인 사고를 잘하는 것 같아. 어떻게 피도 안 섞인 사람을 한 집에 몰아넣고서 가족처럼 지내고 가족 관계를 형성하라 그랬는지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형성되겠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가족 사이에서는 좀 불편하거든. 자기 아버지 앞에서는 빤스 입고 돌아다녀도 되는데 큰아버지가 오면은 큰아버지가 명절 때 추석 때 왔어 그러면 빤스 입고 돌아다닐 수 없잖아.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고. 그러기 때문에 핵가족으로 되는 거죠. 핵가족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대가족은 눈치 볼 일이 좀 있고 핵가족은 자유로우니까 그게 좋아가지고선 지금 핵가족이 대세인데 큰아버지보다도 더 먼 관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남남인 사람. 관악구에 사는 어르신. 나는 원주에서 올라왔고 쟤는 대전에서 왔어. 그 얼마나 불편한 사이야. 근데 그게 가족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 기대한 게 웃기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케이스 문제는 그렇게 풀어봤고요. 또 이제 뭐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는 뭘 얘기했어요? 하나 명절 때 야 아무개야 너 요번에 장가
들었냐? 아니, 장가 왜 안 가고 있냐? 너 이번에 취직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그건 권장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가족 구성원은요, 가족 공동체는 그런 거에 관심 갖고 그런 질문하고 잘 안 됐으면 도와줄라 그러고 백그라운드로서의 역할을 해줄라 그러고 그렇죠? 어려운 일 있으면 큰아버지가 도와주고 버팀목이 돼주고 이게 좋은 공동체라고 그렇죠? 그렇게 도와주면 어때요? 조카가 큰아버지를 존경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거기에서 이제 행복을 느끼는 거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래도 나한테는 든든한 백이 있구나. 우리 할아버지도 나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큰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사촌 형도 그렇고 그렇게 된 그게 좋은 공동체라고. 근데 안 좋은 공동체는 어때요? 사촌 형이 성공했어. 사촌 동생 놈이 사촌 형이 성공한 걸 시기 질투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그래. 아이 형 사촌 형 그래. 형 뭐 잘 나가고 뭐 돈 많이 번다고 너 뻐기지 마라. 아 기분 되게 나쁘네 이러면서 시비 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족 공동체가 좋은 가족 공동체겠어요? 아니라고. 그래서 서로 우애 있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상부상조하고 그것이 가능한 게 가족 공동체라고. 근데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일부 어리석은 사람들이 왜 명절날 결혼 안 했냐고 물어보냐 취직 안 했냐고 왜 자꾸 물어보냐 짜증난다 막 그러잖아요. 걔네들이 참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가족 공동체는요 그런 거에 관심 갖고 챙겨줘야 되는 게 가족 공동체라고. 그렇죠? 그건 좀 바뀌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청년 쉐어 하우스 동고동락 조성 사업이 민주당에서 추진했던 이 사업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뭐 얘기를 또 하려냐면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페미니즘이 문제가 있죠. 페미니즘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냐면은 아까 그 가족 공동체의 분류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 양친의 존재 여부에 따라 분류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가정,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없는 가정, 부모 둘 다 없는 가정에서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우린 결손 가정이라 그랬거든. 근데 결손 가정을 찬양하더라고. 결손 가정. 어떤 걸 결손 가정을 되게 좋은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 뭐 사망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 근데 이혼한 것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걸로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권장하려 그래. 뭐라고 권장하려 그러냐면은 이혼이 절반의 성공이래. 신기하죠? 이혼이 절반에. 우리는 이혼하는 걸 불행하다고 느끼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이혼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또 뭐라 그러냐면은 그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이혼해서 혼자서 살아. 그래서 이제 당당한 여성상에서 신여성상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좋게 의미 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웃기죠. 우리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걸 결손 과정으로 보고 있거든. 그래서 이혼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보통의 상식 아니에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은 그 이혼이 절반의 성공이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게 굉장히 당당한 신여성상이고 굉장히 뭐 본받아야 되는 그런 여성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웃기죠. 거기에 관련해서 예전에 이문열이 소설책을 냈어. 근데 그 소설책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그 장씨 부인이라고 있어. 장씨 부인이 오늘날의 페미니스트를 꾸짖는 그런 내용을 소설로 해서 썼어. 근데 그 소설 쓰니까 이 좌파 한겨레나 이쪽 애들이 그걸 공격하더라고. 이문열이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페미니스트들이. 그래서 그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 근데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잘 모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 보고 뭐 책 보고 이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문열이 엄청 시달렸던 적이 있어. 페미니스트 이 좌파들의 공격 때문에. 얘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지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그건 결손 과정이고 그건 별로 좋게 안 본다. 그건 뭐 불행하다고 본다 그랬는데 얘네들은 그게 왜 불행한 거냐고. 이게 당당한 여성상이고 이혼은 절반의 성공이고 막 이런 식으로 떠니까 이게 가치관이 다르잖아. 인생관도 다르고. 그래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사례로 그 청년 쉐어 하우스 동고동락 조성 사업 그거 한번 다뤄봤고요. 그다음에 그 결손 과정은 이제 그 좌파 페미니스트 애들은 그거를 굉장히 좋은 걸로 포장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설명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수업했고요. 다음 수업에서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